종합편 세 번째 시간 강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원인론과 통제론은 그 자체가 두 문자가 너무 많죠. 두 문자를 이 종합편에다 옮기다 보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야 될 정도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은 사람 모델이 있죠. 조사 분석 대응 평가가 되겠습니다. 싸라죠. 조석 응가. 아침 저녁으로 싸주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에서 예산관리는 관서장이 하죠. 집행은 관리팀이 합니다. 사원근무의 업무는 신작 중요, 신고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또 시설이나 장비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시설 장비 관리는 관서장이나 관리팀이 하는 것이죠. 작동 여부 확인은 사원근무가 합니다. 중요사건 사고 보고 전파, 요 보호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시를 하죠. 스콜릭이라는 사람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일선 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강조했죠. 재량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름에서 나오죠. 꼴리는 대로. 경비업의 종류는 시호, 신기특이 있습니다. 풍속역업은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목에 비계여, 음주 가무를 많이 즐기다 보면 안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목에 비계가 낄 수 있습니다. 단한 주점이죠. 노래 연습장은 가가 되겠습니다. 무, 수기목, 비계여가 되는 것이죠.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출입 고용 금지 청소년 유의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은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이죠. 알선 강요 권유 유인,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면은 알선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총포 등의 제조업 허가 결격 사유가 있죠. 제조하는 것이 실세입니다. 실세죠. 실형을 받으려면 금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총포 등을 소지 결격 사유가 있죠. 총 소지하고 총 들고 나가서 집세 벌어 오소가 되겠습니다. 총포 하약법으로 집세 벌어 오소가 되겠습니다. 경범죄에 있어서 범칙 금액은 10만원, 20만원, 60만원짜리가 있죠. 20만원과 60만원짜리만 잘 암기하면 되는데 방광표출, 출신체포입니다. 20만원짜리는 방광표출이 되는 것이죠. 60만원짜리는 주신입니다. 6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거 부정인 때 한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죠. 60만원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체포로 이렇게 함께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및 가산감에 대해서는 1차는 10일이죠. 1일입니다. 2차는 20일인데 20%가 추가되죠. 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는 after 4는 5죠. 천재지변 끝나고 사후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천재지변 일어났는데 5일 내로 납부하라 그러면 상당히 촉박하죠. 그리고 즉심을 받았더라도 즉심 판결이 있기 전에 50% 가산금을 더 내면은 즉심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즉심 전에만 50이니까 50시요. 경범으로 통고처분 안 되는 경우는 쌍피 팔구 주부난이죠. 밑에 도로교통법로 보면은 여기서는 사면 주부도입니다. 주부들이 쌍피를 팔면서 도박을 했죠. 단속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쌍피 팔구는 범칙자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습, 피해자가 있다, 18세 미만이다, 구리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범칙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범칙자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고처분을 못하는 경우죠. 대상자가 주거나 신원이 부정하다,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다, 기타 곤란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즉심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에도 마찬가지죠. 범칙자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교통사고 발생했다, 사고조사할 때 처리하면 되겠죠. 면허증을 제시 안 한다, 통고처분을 할 수 없겠죠. 주소나 성명이 부족하다,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한다,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도 바로 적결로 가겠습니다. 자, 유실물에 있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보상금 섭취 오이시입니다. 오이시는 일본말로 맛있다는 뜻이죠. 오이시 그럽니다. 보상금을 먹게 되면 맛있겠죠. 섭취는 습득하고 7일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금액은 5 내지 20%죠. 오이시.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 삼실입니다. 공고하고 6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3개월 내에 경찰서에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수취를 안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상실되고 국고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얻게 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동 등은 발정치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동 등이라고 하면은 아동이 나오고 등은 발정치이기 때문에 등 발정치,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이렇게 발정치가 되겠습니다. 이 실종아동법에 보면은 발달장애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원래 발달장애인에는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렇게 두 장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18세 미만 자폐성, 지적,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문자를 따다 보면은 상당히 말이 방송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말이 되죠. 발달이 안 된 경우는 자와 지가 발달이 안 된 것이죠. 실종 아동 등이라 하면은 양요유 사각길입니다. 약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장기 실종 신사 때, 장기 실종이라고 하면은 신고한 지 48시간이 지나야 되는 경우거든요. 사태라고 하면은 티그선 숫자법으로 8도 되기 때문에 48이 되겠습니다. 가출인과 아동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동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가출인은 신고 당시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고 당시가 되고 여기서는 실종 당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항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암기를 하는데 아시가신당 이렇게 암기를 되지만은 그대로 아실가신당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라고 하니까 실종 당시인지 신고 당시인지 가끔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실가신당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링 입력 대상에는 실무가죠. 실무가가 되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동행했으면 못하지 보호자가 가출할 때 애를 데리고 동행을 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신고했다. 허위신고, 실명수배나 통보된 사람이다. 못허지가 되겠습니다.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발견 확인했으면 허지요. 해제허지요. 발견 확인했다. 허지요가 되겠습니다. 수배를 해제한 다음에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데 발정치장 아가옷 보관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와 지가 발달 안 됐죠.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는 10년이죠. 짱이라고 하면 숫자법으로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옷이 되겠습니다. 정치짱은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의 아가옷이라면 보관을 할 만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고 금지죠. 유단무사 일봉노비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무사들은 유단자가 많겠죠. 노비들은 일복이 많습니다. 성전, 어떤 성스러운 곳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무도장, 사행행위, 일반 게임장, 복합게임장,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이죠. 비디오방이 되겠습니다. 성기구 판매소, 전화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고용만 금지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TV에서 인수기 목청만 속가유, 유명한 가수 중에서 인순이가 있죠. 인숙이 있기 때문에 아릅니다. 인숙이 목청은 섞어줘야 됩니다. 티켓다방, 비디오물 소극장업이죠. 여기서는 소극장이고 여기서는 감상실업입니다. 감상실은 비디오방이죠. 인터넷 게임방, 숙박 이용 목욕장이죠. 청계, 청소년 게임방, 만화방, 소주방, 카페, 유해물질 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페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 술을 주로 파는 야간에 문을 여는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18세 이상은 18세 처가 연계음질로 경보하죠. 처가 18세라면 상당히 연계음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사형이나 무기, 노역장 유치, 통고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범위에서 18세 이상이죠. 가출인이 될 수가 있죠. 18세 미만은 아동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가출인이 되고 영화, 게임, 음악, 진흥법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질서 유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될 수 있고 청원경찰도 될 수 있죠.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세 이상은 특대성 보유죠. 19세면 다 컸습니다. 특수 대형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 민법상 성년자죠. 이때는 만 19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연 19세죠. 이때 보호법에서도 19세가 되고 또 이용 접개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미수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요년 미수로 성착취물 강매 강요하죠. 요년이니까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수 아름다운 손으로 성착취물을 강매 강요합니다. 자, 아청법 성매매인 경우는 성매수는 성접수자입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성을 접수하게 되겠죠. 성교나 유자성교, 접촉 노출로 수치심 발생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행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행위에서는 접촉 노출로 성적 접대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저범 그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접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직접 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매매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접촉 노출하거나 자유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더라도 성매매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는 성유혹 체감, 공선협상 강요, 폭주 정카 명학. 계약을 하는데 뭔가 성유혹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선협상도 강요당하죠. 폭주정카. 폭주정카라면 뭐 특별한 뜻은 없는데 뭔가 함부로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런 함부로 하는 무례한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성범죄, 유기, 아동혹사, 체포감금, 공갈, 송계, 협박, 상해, 강요. 강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에 보면 이제 안 되는 것에 강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강요라고 이것은 두 자를 이렇게 기억을 하죠. 폭주, 이번에 이제 주거 침입 등도 포함이 되었죠.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카메라 이용, 촬영, 명예훼손에는 출판물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들어가겠습니다. 학대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 아닌 것도 같이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약방인 중송계, 뱃살사절 강행치사죠. 약방인은 약사입니다. 약사가 좀 어떻게 관리를 해보려고 얼굴도 좀 깎고 뱃살도 좀 드러냈는데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치사 죽었습니다. 약취유인,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죠. 인질 강요, 중송계입니다. 위에서는 송계만 있었지만 안 되는 것은 중송계죠. 배살사절입니다. 여기서는 강도죄가 있고 위에서는 강요죄가 있고 공갈죄는 되는 것이죠. 횡령, 치사, 상해치사 등 이런 치사죄는 안 되는 죄로 되어 있는데 성범죄는 들어가 있죠. 강간치사는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 외 기타 폭행, 치사, 상해 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은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죠. 각 행위별로 요건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 범죄하고 같이 세트로 암기합니다. 재인 고통, 격주통, 격주통 요구. 아동학대는 재인 격통, 추이를 보자. 격주통, 격주통, 친교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은 재지분리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해주면 되고 재발할 것 같으면 임시조치할 수 있다고 통지해주면 됩니다. 고지 통지를 분리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격주통, 긴급 임시조치는 격리하는 것이죠.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입니다. 통신매체 등으로 또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이죠. 격주통 같습니다. 요는 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것이고 구치소에 유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는 재인 격통이죠. 제지, 인도, 격리, 통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추이를 보자. 추이니까 72가 되겠습니다. 72시간 동안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죠. 격주통 갖고 격주통 여기서는 친교 요구가 들어가죠.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교육 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보겠습니다. 수사 실행의 원칙은 수감, 추한 검사죠. 완전 수집, 감식 검토의 원칙,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수사의 상당성은 상당히 신비하죠. 신의적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범죄 첩보의 특징은 결혼 결과 가시밭, 가필 시시가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막상 결과는 가시밭인 경우가 많죠. 가필 시시는 회장이나 과장한테 결제를 올렸는데 가필을 해줍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좀 시시한 경우가 많죠. 결합성, 혼합성, 결과지향성, 가치 변화성, 그리고 시한성이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가치 변화성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시한성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꾸면 헷갈립니다.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가치 변화성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필시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통신수사는 재용 사역 자자, 이재용이라고 했죠. 삼성에. 자는 것이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통신 제한은 통화 내 용이죠. 재용입니다. 통신 사실은 통화 내 역이죠. 통신 자료는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예수 손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 수사, 손해배상 소송, 징계 절차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손에 못이 박혔죠. 손에 징이 박혔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로 필요성과 보충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올해 승진심에 나왔죠. 범죄 수사 목적으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때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가 되는 것이죠. 또 특정 기지국 자료는 필요성 외에도 보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기는 보충이 필요한 것이죠. 음대나 미대 가려면은 실기 보충 수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통신 제한 조치를 했는데 사후에 허가증을 받기 전에 그 필요성이 종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종료 후에 7일 내에 지방검사장 혹은 고등검사장이 법원장에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종료하고 7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땡 7일가 되겠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신상정보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잔충도 성공하면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잔충 성공이 되는 것이죠.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다 보면 의문사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죠. 현재 미얀마도 좀 그렇죠. 자유응답법에서는 의문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피하는 절차는 감사관에게 제출하죠. 기피 신청서를. 감사니까 사를 감하면 3이 됩니다. 기피 신청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3일 내에 사유를 소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사부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부서장이 7일 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 통보표는 장반려 피해, 밤에 장반려, 머리 풀고 나온 여자를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장반려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수법원지 피해 통보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는 수사 중에 피검사 10번 하고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법원지는 사망 중복되었다. 80세 이상이다. 80이 이제 AT가 되니까 애가 되겠습니다. 피해 통보표는 검거 사망 10년이 지나면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13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장애 열세, 열세는 이제 13이 되겠습니다. 신전진 시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뢰관계인은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동석을 시켜줘야 되고 전문가 의견조회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진술 조례기는 선택적으로 조례기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소시효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구강 고장임, 구강이 고장나면은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구리선고 감치명령을 받은 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자, 신체 정신적 장애자 16세 미만자가 있죠. 위에는 13세 미만인데 16세 미만은 장애 연료입니다. 연료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증거 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자나 19세 미만이 있죠. 19 씻어줘야 됩니다. 촬영하기 전에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피해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강제범죄가 출소하게 되면은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죠. 살방약은 금고 보관해야 됩니다. 살인 방화 약취 유연자는 금고 이상 실행자에 대해서 정보 수집의 대상자가 됩니다. 살방약이라고 하면은 뭐 살충제 같은 것이 되겠죠. 금고에 보관합니다. 그 약방에 가면은 검세, 강절마, 강도절도 마약 같은 경우는 검세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금고 3번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강력범죄 정보 수집 기간은 그 밖에 출소자 등은 2년인데 마약류에 대해서는 3년이거든요. 거리 마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연결시키면 검세, 강절마, 거리 마세 한꺼번에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마약류 분류를 보겠습니다. 마대 향이죠. 천연 마약은 끝에 인이 들어갑니다. 인사이드에 들어가는 것이죠. 코카인, 코데인, 테바인이 되겠습니다. 반합성 마약은 반합이니까 반항을 연상합니다. 반항하면 하오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인이 있지만은 하오케 이렇게 암기를 해서 반합성 마약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드로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류의 마약은 마약이 아니죠. 결코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가 다 들어가죠.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델, 세코날 결코 마약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코가 들어가죠. 여기서 코가 들어가죠. 하지만 인사이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연 마약입니다. 서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엑스터시는 X라는 데서 X면은 포도리, 포마약 도리도리라고 불립니다. 포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러미나는 미나에서 미나리 떼게 그 미나리 주스가 아주 진합니다. 이것은 덱스트로 메트로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덱을 기억을 하고 정글 주스 혹은 진의 그담자로 사용됩니다. 진의 그담자는 그 기침 가래 같은 걸 해소하는 것이죠. LSD는 이세돌의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세돌이 무색, 무치, 무미한 표정으로 엄청 바둑을 잘 두죠. 가장 강력합니다. 자, 무색, 무치, 무미하고 가장 강력한 마약이 되겠습니다. 야바는 야한바죠. 동남아 유흥업소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카린에서 카에서 가시를 연상합니다. 선인장 페이오트에서 추출합니다. GHB는 GB가 있으니까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아닙니다. 짬뽕입니다. 그래서 무색 무취하지만은 짠맛이 납니다. 카리스포로 돌이죠. 돌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스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S정이라고도 불리죠. 혀가 굳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경비를 보겠습니다. 경비경찰의 대상은 치통, 경중, 혼자입니다. 이빨이 아프면은 윗이빨이 아픈지 아랫이빨이 아픈지 헷갈립니다. 치특 경중이죠. 치안경비, 특수경비, 경호, 중요시설 경비, 혼잡, 재난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칙입니다. 조직은 지부 통합해야 되는 것이죠. 지휘관 단일, 부대 단위 활동, 체계 통일성, 치안 협력성, 이것은 합동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조직은 지부 통합.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은 명령에는 책임이 따른다. 지휘관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 지휘관 단일의 원칙은 단일이니까 단 한 사람만 둔다는 것이죠. 부대 단위 활동은 부대에는 지휘관이 계시죠. 부대찌개가 되겠습니다. 경비수단의 원칙은 경비수단은 시위권 안전입니다. 시점, 위치, 균형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군중정리의 원칙은 군중들은 미경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밀도 희박화, 경쟁활동 지향, 지시철저, 이동 일정화. 선거기간은 1, 2, 3, 4죠. 대통령은 23일인데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이나 장은 14일입니다. 23을 14 사이에 넣으면 1, 2, 3, 4가 되겠습니다.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을 때는 지도청장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행사 24시간 전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나오니까 24가 나오죠. 4와 4를 연계시킵니다. 다중범죄 특징은 다중은 확부비죠. 확신적 행동성, 보안내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적 연계성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치료법은 선진이 경제에 도달했습니다. 선수성합법, 전입법, 경쟁행위법, 지연정합법이 있는데 전입법은 이슈를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겹치기 때문에 전 이슈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압의 기본 원칙은 사전에 봉쇄하고 중간에 차단하죠. 3대 원칙은 신제포가 되겠습니다. 신제포가 되는 것이죠. 소음 기준은 조학종 도구, 뽀삐목, 뽀삐 초보가 되겠습니다. 주거, 학교, 종합병원이죠. 도서관, 그 밖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뽀라는 것은 뽀는 비읍은 6이죠. 오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이 사운드는 아야, 의여, 오륙, 우표, 어이 숫자법으로 맨 마지막에 오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벌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법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해산 절차는 종자해직입니다. 종교선언 요청하고 자진해산 요청하고 해산 명령하고 직접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미종 없을 때는 생략이 됩니다. 불법이나 미신고 종교선언을 이미 했다. 그리고 주최자 등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차일 수 없을 때. 자, 횟수는 요청은 한 번, 플리즈는 한 번만 하고 명령, 오더는 3번 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진압을 하면서 요청을 3번 하고 명령을 한 번 한다. 이건 너무 저자세로 하는 것이죠. 요청을 한 번만 하면 되고 명령을 3번 해야 됩니다. 자, 재난안전관리법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잘하면은 예비 대복이 오겠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메뉴가 좋으면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대비 단계에서 가격 대비 메뉴가 되겠습니다. 대비 단계에서 매뉴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찰 재난관리 4단계가 있죠. 관주 괘씸입니다. 앞서서 진괘씸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관주 괘씸이 되겠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되겠습니다. 경계에서 개가 나오죠. 개는 닭으로 많이 제한했습니다. 닭 국물이 진하죠. 농후합니다. 징조가 농후할 때는 경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실에서는 총대 홍연지가 근무를 하죠. 연지 바르고 밖에 못 나가겠죠.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총괄 대책 홍보 연락 지원반에 있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지정은 방장이 장정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방장이 장정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죠. 감독은 장정이 합니다. 자, 중요시설을 분류할 때 기억이죠. 각급은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억이 되겠습니다. 나급은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이죠. 나 일하는 중, 나 일 중이 되겠습니다. 다재단상, 다급은 제한된 지역에 단기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다재라는 것은 많은 약재를 말하죠. 단상 위에 약재를 많이 올려두고 한약방에서 썰어줍니다. 통합방기기구 책임자는 중지본 총도 참작입니다. 이게 양이 많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중앙통합방위협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하죠. 지역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통합방위본부의 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하죠. 부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부본부장인데 이름 뒤에 보면 본부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두 문자를 따서 중지본에는 총도 참작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태를 구분할 때 갑통지, 갑으로 통지합니다. 을진문덕 장군이 병에게 지시를 합니다. 갑종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단관이 지휘를 하죠. 갑통지, 을지가 되겠습니다. 병은 지시함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태를 선포할 때는 걸뱅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르죠.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걸뱅이 행방을. 이상 걸침 병종, 걸뱅이죠. 행방은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이번에 개정이 됐죠. 안교수 경작제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상이 안보비상으로 말만 바뀌었습니다. 안교수 경작 재난비상이 들어왔습니다. 경작제가 되겠죠. 비상근무 요령은 갑을병 경작이 되고 종류의 범위는 경비비상에는 갑을병이 대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사태 이렇게 되어 있죠. 징후가 형자하다, 예견된다.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대대집. 작전은 대적정입니다. 그리고 안보비상의 가포는 가포하고 어로가 헷갈리기 때문에 보가 나오기 때문에 보경계. 하천에 있는 보를 기준으로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보경계가 됩니다. 경계지역 내에서 검문검사를 하게 되고 수사 비상의 가포는 사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사건이 되겠습니다. 병호 비상은 병정지 억색해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정지 억색해야 되죠. 정유치나 지휘선상에 근무하고 인가를 억제합니다. 세게니까 30%가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시설의 안전활동은 BC카드 반으로 쪼개 A급은 분기에 한 번씩 하죠. BC급은 반기에 한 번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좀 진하게 술을 먹고 카드로 내가 긁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보면 BC카드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테러 취약시설 훈련 기분 실태예죠. 앞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톡이 영어로 호스티지라고 하면 인질이라는 뜻이죠. 인질이 홀리는 것입니다. 인질범에 동화되는 것이죠. 인질 협상의 8단계는 중개신, 재타, 흥정타, 협상 준비, 개시, 신호 제한, 타결한 제시, 흥정타가 되겠습니다. 자, 경호 원칙을 보면은 경호는 하자를 잘 담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된 통제된 지점으로 자기 희생, 자기 담당, 목적물 보존의 원칙인데 이 목적물 보존의 원칙을 보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경호 대상의 의료는 10년 후에 의대에 헌청이 있으면 경찰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퇴임하고 10년이 지나면 경찰이 관리하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경비할 때는 1선, 2선, 3선이 있는데 안비계 절주죠. 이번 승진시험에 나왔죠. 안비계 절주죠. 살고기만 주세요. 여기까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을 보겠습니다.
범칙금 12만 원짜리가 물피 12로 12가 나오죠. 어린이 운, 물피 12 하고 있으면 애들이 울겠죠. 물피 도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입니다. 운영자 의무 위반도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죠. 범칙금 9만 원짜리는 999 어린이 특별소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가 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짜리는 6이 나오니까 육지에서 12개 예외사항에 갓 전용 긴급폰을 사용합니다. 12개 예외사항이면 중대한 사항이죠. 바로 하느님에게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갓 전용 긴급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2개 예외사항은 대부분 6만 원짜리죠. 고속도로 갓길 전용차로 위반, 긴급차 양보 일시정지 위반,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 되겠습니다. 4만 원짜리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위반이 4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면은 사망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4만 원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반, 갓길 버스 전용차로 이것은 제외되고 12개 사항 중에서 화물 추락,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칙금은 주로 공저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3만 원짜리는 상당히 산만하게 급하게 운전하면 3만 원 받습니다. 진로 변경, 끼어들기, 급제동, 서행, 일시정지 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되겠습니다. 2만 원짜리가 가장 낯선 것이죠. 최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 속도 위반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10종은 아재살 찌는 이유는 노상, 콘, 믹믹펌 먹어서 보쌈찌개에다가 덤으로 천공기 먹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살폭이죠. 아재살, 노상,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 믹, 펌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콘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도로 보수 트럭, 3톤 미만 지게차, 덤으로 천공기 먹으면은 아재살 찌게 되겠습니다. 자, 도로 외에서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죠. 주차장 같은 경우인데 주차장에서도 음도약은 노래하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음주, 도주, 약물 되겠습니다.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가 아님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안전표지는 주지 노뻑규죠. 주지 노뻑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는 순백하죠. 300m가 되겠습니다. 경찰은 속이 주통입니다. 술통이죠. 300m가 필수고 500m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데 경찰은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민도로 일방통행 지정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 통행금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는 오소 모퉁이로 안정한 슛,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주정차 금지 지역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소 모퉁이죠. 여기서는 5m가 되겠습니다. 안정환 슛입니다. 안정한 슛만 10m가 되고 나머지는 다 5m죠. 아래에 그 주차금지도 보면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10m는 안정한 슛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쿨존에 하나 들어갔다는 것. 주차금지는 5매 다 공터다. 그래도 주차 안 되네. 다중 이용업소 도로공사 5m 이내 터다. 터널한 다리 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등 처벌을 보면은 음주 끼신이죠. 처벌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많지만 공저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3만 원짜리인데 측정 거부하면 1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주차위반, 끼어들기, 신호위반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특례는 앞시장 쏙기입니다. 앞시장에서 쏙 끼어드는 것이죠. 모든 긴급차에 해당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앞지르기 시기 장소 방법이 안 들어가 있죠. 앞시장 쏙기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보안 앞방횡 정주고 신중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앞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주고 나오는 것이죠. 소구혈경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긴급차가 아니죠. 대비가 됩니다. 여기에만 신호위반 중침, 보도침범 안전거리, 앞지르기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횡단, 정차, 주차, 고장조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긴급차니까 소구혈경도 앞시장 속기는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소구혈경에만 해당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죠. 임시를 임신으로 생각합니다. 임신증명 이렇게 하면 20대에서 40대가 가능하겠죠. 유효기간이 원래는 20일이고 근데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되면 40일이 되겠습니다. 서장은 1회에 한해서 20일을 더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일이 되고 정지 취소에는 60일까지 최대 줄 수 있겠죠.
서행하는 장소는 교차할 때는 고개 내리고 인사하면서 서행을 해야겠죠. 교차해서 고개 내리고 되겠습니다. 정비 불량차를 발견하게 되면 일시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시는 1하고 10이죠. 10일 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일종 보통은 1보죠. 1보는데 15라고 12만 근에 10통 터져서 10톤이 되겠습니다.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겠죠. 10원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이 되는 것이죠. 10톤 미만 특수차 견구는 제외되겠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은 쪼르륵 3개만 있습니다. 이종 보통을 보면은 2보죠. 2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3하고 5가 나오면 3호로 많이 바꿨습니다. 이것을 4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 특수차고 견구는 제외되죠. 견도 개고 구도 개죠. 아무튼 개들은 가라. 견구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모두가 이하죠. 만은 이렇게 3개만 있게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또 안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렸죠. 망년에 갔다가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 되어버렸죠. 생기유지 모범 운전자로 3년 도주 운전자 검거해서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생모 3년 도표가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경우는 5년 내에 5년이라고 하면은 5가 미험이기 때문에 망년회가 되는 겁니다. 인삼주를 먹은 것이죠. 같은 5년이니까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는 5년 내에 인삼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망년회에서 인삼주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0.1을 초과했거나 인사사고 났거나 측정불응하거나 도주 폭행을 했으면은 당해 사건으로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음주 감경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단속에 2가 나오면 처벌에도 2가 나온다고 했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공제 정지가 되겠습니다. 둘을 합하면 정지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교통사고에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12불도사, 12개 사항이나 측정 불응, 도주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상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12개 사항에서는 과무신중하게 운전하다가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애를 쳐가지고 어린이 성화 사망했습니다. 과속,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침이죠. 철길 건너목 위반이고 앞지르기, 횡단보도, 보도침범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 되겠습니다. 승객 추락, 화물 추락이 되겠습니다. 12개 사항에서 앞지르기 위반은 앞시장 방입니다. 경찰과 결혼할 때는 앞시장 방기라고 했는데 끼어들기는 그 공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시장 방만 했습니다. 앞지르기 시기장소 방법 위반이죠.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보겠습니다. 무음 공약 1년이죠. 무면허 음주, 공동위험행위, 약물운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1년짜리입니다. 차이범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1년 동안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범죄는 2년. 그런데 차이범에다가 무면허가 결합되면 3년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피도주, 사학한년에서 인피도주가 되면 4년짜리가 되고 음주 사망을 해버리면 망할 년 이렇게 미험이 되니까 5년짜리가 되겠습니다. 무음공이면 흡수가 됩니다. 무면허 음주나 무면허 공동위험 행위가 되면은 무면허가 흡수가 되는 것이죠. 뭔가 차이 나는 차이범 예입니다. 다른 경우는 규칙적으로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데 이 차이범은 1년짜리인데 무면허도 1년짜리죠. 무음공작이니까 두 개 더하면 2년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만 3년이 됩니다. 이 계산법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나중에 본문 강의할 때 이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음으로 차 훔치면 100점 받습니다. 어떤 범죄 단체에서 처음으로 차 훔쳐오면은 100점을 주겠죠. 벌점은 100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백시트 반으로 접어서 차이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범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하는 것이죠. 차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물건을 훔치려면은 백시트를 반으로 접으면 그 트렁크하고 연결돼서 많이 실을 수 있겠죠. 백시트니까 11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미수가 돼버리면은 반으로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점을 반으로 감경을 해주게 됩니다. 자, 난폭 운전은 소 앞에서 안 신중하고
급징 속행했다가 사고 날 뻔했죠. 후유 이렇게 됩니다. 사고 났으면 난폭 운전이 아니겠죠. 소음 발생, 앞지르기, 안전거리, 신호지수 위반, 중침, 급제동, 진로 변경, 속도 위반, 횡단, 후진, 유턴이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기 검증은 1년에 3번 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하면 4번이 되잖아요. 이 4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음주 측정할 때 더더더더더 그러죠. 세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만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정보 가치의 평가 기준으로 객관성이 있죠. 임진왜란 사례가 공제에 나옵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 두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왜곡했죠. 같은 왜가 나옵니다. 이것은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때도 객할 때 사운드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정확성에 대해서는 징기스칸 사례가 나오는데 징은 정확하게 쳐야 되는 것이죠. 징기스칸 나오면은 정확성과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의 효용은 접시 소통형입니다. 접근 효용, 시간, 소유, 통제, 형식 효용이 있습니다. 정보 출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부근, 공비, 우정이죠. 부근에 있는 공비에 우정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부차 정보보다는 근본 정보가 더 신뢰성이 높겠죠. 공비, 공개 정보나 비밀 정보나 신뢰성이 비슷합니다. 우연 정보보다는 정기 정보가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요구, 뭘 요구하느냐? 요계 명금을 요구합니다. 첩보 기본 요소, 계획서, 명령 하달, 사후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분석한다고 볼 수 있죠. 성기, 평발, 종입니다. 성기가 육산 선수인데 평발이면 종이를 시키겠죠.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분류는 객이지 주역 비난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을 주역이라 그러죠. 이런 주역들은 잘 객입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겠죠. 개념적 분류와 기능적, 지역적 분류가 있죠. 객이지, 주역, 비난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평가는 신심평가입니다. 출처의 신빙성,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의 분석은 개자료, 상위역 분석을 합니다. 개념 유저 분석, 자료 유저 분석, 개자료, 상위역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 배포의 원칙은 적보개, 적시성, 보안성, 개수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성에 대해서는 보안 물인분통이죠. 물인분통은 이전에 시골에서 그 비료가 안 나올 때 물인분통을 들고 와서 밭에 거름으로 주고 했죠. 보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 보고서 판단용으로 예단 전장에서 추추는 우대해 줘야 됩니다. 추추는 추신수를 말하죠. 예상은 단기적인 것이고 전망은 장기적인 것이죠. 추정은 추측하는 것인데 우려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면은 멀리 볼 수 있죠.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현조사의 목적은 충신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국정원장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공비 보장직입니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기관 등의 장과 직원이 되는 것이죠. 자, 집회신고서 제출은 482 개장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죠. 개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482 개장하지 마 하려면 접수하고 48시간 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보완해라. 이것은 시비 거는 것이죠. 그래서 12시간 내에 시비를 걸게 되고 24시간 기한으로 바꿔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지 통보하면 열 받겠죠. 그래서 10일 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상부에다가 이의신청해버립니다. 집회 철회를 하게 되면은 이사철회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소 보호는 주학군 시설 보호죠. 주거, 학교, 군사시설 보호 요청할 때는 금지나 제한 통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안을 보겠습니다. 해결의 변정법은 랑데부죠. 양의 질화, 거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법칙입니다. 제국주의는 독자죠. 독점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제국 독자가 되겠습니다. 경제이론은 궁제노인자가 이야기했죠. 경제는 궁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궁제노인, KNOW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경제이론을 말하겠죠. 궁비파, 제국주의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붕괴론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붕괴론은 축지법으로 붕괴합니다. 자본 축적, 집중, 빈곤 증대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정치이론은
계곡 폭포, 계국 폭포인데 발음이 비슷하죠.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이렇게 이론들이 세 가지가 있죠.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는 당통문, 군정보, 국국입니다. 노동당에서는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최고사령관, 군이죠. 정찰총국, 보위국이 있고 국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위성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에서는 전선이 나오니까 휴전선에서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회담을 하죠. 통일전선부에서는 남북회담을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교류국에서는 간첩은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를 교류하죠. 문화교류국에서는 간첩을 난파하게 되겠습니다. 정찰총국이 있죠. 좀 올려서 교무도회 정지입니다. 공작원을 교육하고 1국이죠. 무장공비 양성 난파 2국, 도청 해킹 3국, 해외 공작 5국, 대남 군사 정책 6국, 보급 등 후방 지원이 7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국은 없죠. 1, 2, 3, 5, 6, 7이 되겠습니다.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강남에서 상동에 딸을 둔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해답을 훔치다가 발각이 된 사건이 있었죠. 교무도회 정지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국무위원회 소속에는 국가보위성이 있죠. 국국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NL 주사파는 NL 하면은 NNL이 생각이 나죠. NLL은 남과 북을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반이 나오죠. PDR은 반반이 나옵니다. PDR은 포도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반이 나오죠.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이렇게 반이 나옵니다. PDR파는 포도알인데 성숙하고 반반한 포도알이 되겠습니다. 남한 자본주의를 혁명을 위해서 성숙된 것으로 봤죠. 위에서는 반자본주의라고 반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PDR은 성숙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반제, 반독점, 반반, 반이 두 번 나오죠. 반제, 반파쇼, 반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반반한 포도알, PDR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첩 원칙으로는 완전협조, 친밀계획, 계속접촉 원칙이 있죠. 완전 친밀하게 계속 접촉합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으로는 요거죠. 탐지해서 판명이 되더라도 바로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검거를 하게 됩니다. 탐판주의가 되죠. 빨리 익으면 탐폰 주입이 됩니다. 탐폰을 주입하게 되면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하게 되죠. 간첩의 임무별 분류는 임무 보증입니다. 임무에 대해서 보정하는 것이죠. 일반 무장, 보급, 정원 간첩이 있고 활동별로는 활동 안 하면 고공배가 되죠. 고정, 공행, 배의 간첩이 있겠습니다. 자, 단일 간첩망으로는 단독 활동을 하죠. 단단이 됩니다. 삼각형은 지하단 구축에 활용되는데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서클형은 합법적으로 움직이죠. 합법 서클. 래퍼형은 피라미드형에서 종횡으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피라미드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공작의 4대 요소는 관목, 원금. 관목이라는 것은 그 조경수를 말하죠. 주관자입니다. 주체자가 아니죠. 주체자는 집시법에 나옵니다. 공작 목표, 공작 원, 공작 금이 되겠습니다. 공작 원에는 주공작원이 있고 그 아래에 행동 지원 공작원이 있죠. 주행지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으로 보조공작원에 나오는데 보조가 아닙니다. 주행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순환과정은 지계 모훈 북파디, 지령계획 모집훈련, 브리핑 파견, 디브리핑입니다. 공작 활동의 이용으로는 가신연 감사관이죠. 가장신호 연락 감시 기술이죠. 사전정찰 관찰 묘사인데 가신연입니다. 좀 맛이 가신 여성분이 되겠죠. 드버크는 보드카를 숨겨두는 장소다. 보드카와 발음이 비슷하죠. 드버크를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물품을 주고받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비트는 그 빨간 무 있죠. 빨간 무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은신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심리전에서는 흙 위로 회색비가 내린다.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위장한 것이죠. 회색은 출처를 비공개한 겁니다. 흙 위로 회색 비가 내리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비가 내리면 회색 비가 내립니다. 심리전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목선 공박입니다. 선무, 공격적, 방어적 심리전이 있죠. 국가보안법에서 주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목자직 특혜입니다. 목적 수행제, 반지, 반고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죠.
반지가 되겠습니다. 자진 지원죄는 그 반지 이외의 자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 무고 날조죄, 특수 직무 유기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죠. 허위 사실 날조 유포죄, 이적단체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목자직 특허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주체에 제한이 되는 것이죠. 목적법은 무반의 특잠자, 경찰학 결혼해서 그 두 문자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무고 날조죄, 반국가단체 구성, 정부 참칭 국가 별람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직단체 구성 가입죄도 찬양 고무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 잠입 탈출죄, 여기서 이제 특만 했는데 특잠으로 해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특잠, 실행이나 목적 수행 협의 목적으로 잠입 탈출하는 것이죠. 자진지원죄, 이렇게 해서 무반의 특잠자, 문반보다는 무반이 훨씬 더 특잠을 자겠죠. 자, 이적 지정, 그 정을 알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금단잠 참여입니다. 금부수수 단순 잠입입니다. 여기서는 단잠이 되는 것이죠. 찬양고무 회합통신죄가 되는데 참치 횟집에 가면은 그 참치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금단장한 찬회가 되겠습니다. 불고기죄는 발음이 비슷한 불고기집으로 치환하겠습니다. 불고기집은 밥 먹자가 좋아하죠. 그리고 불고기집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벌금형이 있죠. 불고기집에 친척이 오면 반드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감면을 해줍니다. 여기서 밥 먹자라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 2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친척이 오면 반드시 깎아줘야 됩니다. 감면해줘야 되는 것이죠. 필요적 감면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자망에 있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그 내시들이 중성화 수술을 했죠. 다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들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고발, 자수, 타인의죄를 방해하는 경우. 자, 공소, 보류하는 것이죠. 보류하는 것이니까 두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어보니까 2년간 둘이 되겠습니다. 보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안관찰 대상 범죄로는 범죄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스토리로 엮었는데 유치한 여간첩이 내 몫살 특이라고 말합니다. 난파된 여간첩이 좀 유치해요. 그래서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몫살 특이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법상 외환 유치죄, 예적죄, 간첩죄, 유치한 여간첩이 되겠죠. 내란 목적 살인죄입니다. 내 몫살, 특수 이적죄, 특이합니다. 단순 이적죄에 대비해서 특수 이적죄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죠. 모병죄라든가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이렇게 단순 이적죄가 아닌 나머지는 다 특수 이적죄가 되겠습니다. 방군 간첩 입을 보고 일이 난 줄 알았다. 이 유치한 여간첩을 감독하는 감독 간첩이 있겠죠. 불시에 그 여간첩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보니까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 여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 남한 남자와 연애를 한 겁니다. 하라는 공작은 안 하고. 군 형법상, 위에서는 이제 형법상이죠. 여기서는 이제 군 형법상 반란죄,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용시설 파괴죄, 반군이 되겠죠. 간첩죄, 이적 목적 반란 불보고죄입니다. 이 불보고죠. 일반 이적죄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단순 이적죄라고 했는데 단순이 아니고 일반 이적죄가 되겠습니다. 1위. 자, 그리고 목자 잠수 무기죠. 이 유치한 여간첩이 남한의 남자와 연애하는 것이 이제 감독죄에 발각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유치한 여간첩이나 그 상대방인 남한 남자가 좀 목숨이 유태했겠죠. 그 남한 남자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수 타야죠.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상입니다. 자,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이렇게 내려오죠.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금품수수죄, 무기 등 편의 제공죄가 되겠습니다. 편의 제공죄에는 이렇게 단순 편의 제공죄가 있고 무기 등 편의 제공죄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기 등 편의 제공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안관찰 대상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또 아닌 것도 알아두는 것이 시험 볼 때는 좀 빠르죠. 내일이 전시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대상 범죄가 아닌 겁니다. 단불, 활활 타는 불을 보고 자, 형법상 내란죄, 일반 이적죄,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자가 되겠습니다. 내일이 전시가 되는 것이죠. 군 형법상 단순 반란 불보고죄입니다. 단불보고죠.
위에서 이불 보고는 포함이 되는데 단불 보고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자, 보안관찰 대상자는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고3이 되더라도 또 졸업하고 재수할 때까지 2년 동안 잘 관찰해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합계가 3년 이상, 고3이죠. 그리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2년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안관찰 대상자 신고는 출소하기 2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소할 때 7과 3이 나오죠. 교도소 출소할 때 2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출소를 한 때부터는 신고 업무가 발생을 하는데, 치엇이 나오니까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변동이 있어도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또 피보안 관찰자로 결정이 되면은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3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피보안 관찰자는 여행을 떠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외를 떠날 때 또 시골 여행 갈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골이니까 10일을 연상할 수 있겠죠. 국내는 1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찰 집행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안 관찰은 그 여성의 생리입니다. 한 달 주기로 이루어지죠.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를 했다, 혹은 한 달 이상 소재불명이다, 그러면은 집행 중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그 국가공무원법에 직권휴직이 있죠. 전치사변으로 소재불명하게 되면은 휴직을 3개월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재불상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암기를 하는데, 여기 소재불명이 한 달하고 혼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피보안 관찰로 생각을 하면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안 관찰을 면제하는 경우 준법 출신이죠. 준법 정신이 있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 2명 이상 신원 보존을 한다. 북한을 방문하거나 주민을 접촉할 때는 북한으로 가려면은 북두 7성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일 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변보호 등급은 가나다 종 상잠 희거입니다. 가나다급이 있고 종료하게 되는데, 상당한 우려 상잠 희극이 되는 것이죠. 자, 외사 파트입니다. 학자들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말한 게 있죠. 홉스는 홉스에서 호스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호스로 물싸움하는 거죠. 만연의 만연에 대한 투쟁,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한다. 칸트는 초국가적 위대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칸초가 되죠. 애들 먹는 그 초콜릿 발린 과자가 있죠. 칸초라고. 칸이란 말이 몽고에서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초콜릿의 제왕이 칸초가 되는 것이죠. 칸트가 초국가적 위대감을 말했고, 그로셔스는 그로스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동반성장을 의미하겠습니다. 상호 공존과 협력을 주장을 했죠. 국제질서의 사상적 변천을 보면 이자는 제2대 경제이죠. 이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경제 패권주의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은 자동급조다. 자유주의는 동아주의와 같은 말이고, 급준주의, 조합주의적이 다원주의, 이렇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 귀화 요건은 한국에서 오래 산 성년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성년이 되겠습니다. 여권하고 비자에 대해서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주고, 비자는 사증이죠. 법무부 장관이 줍니다. 이영, 비업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2기소, 암 3기 중 외국에서 암 투병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응원하는 거죠. 2기소 3기 중 외국에서 2년 이상의 범죄로 기소가 되었거나 3년 이상의 범죄로 기소 중지 혹은 수사 중지가 된 사람 중에서 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는데요. 어린 영미가 잘 속지, 영미법계는 속지주의고 대륙법계는 속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는데, 영국은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륙들은 나라들이 다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입국 금지는 불가하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비자와 관련해서 관광 통과 비자는 B2 비자죠. 관광으로 오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beautiful이죠. beauty, B2가 되겠습니다. 자, 회화지도 English teacher죠. 예술 흥행은 entertain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는 다 이 섹스로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흥업소 같은 데서 성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섹스가 되겠습니다. E6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계절 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깻잎도 따고 상추도 따죠. 이 팔이 따른 일을 합니다. 비전문 취업은 단순한 일에 나가죠. 그래서 E9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은 결혼을 하게 되면 패밀리가 되죠. 패밀리 중에서 섹스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혼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록 대상자는 90이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90이죠. 90이 되면은 등록을 한다. 그리고 시차가 적응돼야지 이 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시차가 적응돼야 되니까 17세 이상자에게만 발급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을 했다. 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일 내에 체류 자격을 취득을 하면 되는데 이때에 또 외국인 등록도 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추방은 이제 금고추 15호입니다. 고추가 금색 고추가 있다면은 씨를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금고 이상 선고받고 석방이 됐다. 그러면은 추방이 되는데 이때 이제 금고추가 되는 것이죠. 추방하기 전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동안 보호를 할 수 있는데 플러스 10입니다. 10일 더 연장할 수 있죠. 상륙 허가를 보겠습니다. 승무원 상륙이죠. 승무원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선텐 오일을 바르고 그게 C 오일이 되겠습니다. C 오일 바르고 휴양을 할 수 있겠죠. 15일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륙은 크루즈 같은 거 타고 다니다가 잠깐 우리나라 들러서 관광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죠. 그런 사람들은 3일 정도 머물다 가면 충분하죠. 3일 주겠습니다. 재난 상륙이나 긴급 상륙은 30일을 주는데 삼재 끼었죠. 삼재가 끼면 재난도 당하고 갑자기 어디 아프면 긴급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삼재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주는데 조난을 당하면 재난 상륙이거든요. 조난, 재난, 그렇게 난이 되겠습니다. 난민 임시 상륙하게 되면 90일을 주는데 난민구가 되죠. 빨리 읽으면 난민구 됩니다. 이 난민들 보면은 그 난민구를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여행 경보 제도가 있습니다. 남황, 적흑, 유자철에는 여행 금지죠. 남황, 적, 흑색 경보가 있고 여행 유의,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유자철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여행하면 안 됩니다. 특별 여행 경보가 있죠. 특별 여행 주의보는 이상주의보입니다. 좀 이상할 때 주의보를 내리는 것이죠. 행동 요령은 2단계 이상 3단계여야 합니다. 뭐 3단계 이상 4단계 이하 그런 게 아니죠.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파에서 손해배상은 미군이요 2하고 5와 관계되죠. 전적으로 미군적 책임이라도 한국이 25%를 부담하고 소멸시효는 비공문의 2년, 공문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외계사절 특검 범위를 보면은 외행로 영사 신형민이죠. 이것은 표로 그려져 있는데 왼쪽 편으로 외행로 영사가 내려가고 위에 신형민이 되죠. 이것은 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사 협약에 따라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 영사에게는 러시아니까 러시로 즉시 통지를 해주고 중국 영사에게는 영사니까 4일 내로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폴의 발전 과정은 코비비, 모나코에서 비엔나 이런 순서로 회의를 했죠. 그리고 국제형사경찰위원회에서 이것은 이제 ICPC입니다. C가 커미션이죠. 위원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이렇게 C에서 O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유럽 대륙에 국가들 몇몇만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이때 ICPO는 이제 명실공히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C를 보면은 아시아 국가가 빠졌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이제 O가 되면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메모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나코에서 할 때는 국제형사경찰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컨그레스라고 해서 회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엔나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세 번째 비엔나에서 이제 기구를 만든 겁니다. 이때도 이제 ICPC, 이때도 ICPC죠. C가 이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이제 경찰 기구가 되면서 오거나이제이션 맨 마지막에 ICPO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터폴 협력을 보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있죠. 동전 달라고 사정합니다. 동전 사정이죠. 동일 증명 전과 조회 사실 확인 정보 자료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제수배에서는 이제 색깔별로 잘 구분을 해야 되죠. 황실, 청소, 적체입니다. 황자가 있는 황실에 청소가 적체되었습니다. 황색은 가출인에 대한 실종 소재 파기입니다. 실종, 기억 상실자에 대한 실현 파기죠. 그래서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실이 되고, 청색은 이제 수배자에 대한 소재 실현 파기입니다. 청소, 적색은 체포 수배서가 되는 것이죠. 녹색은 상습 국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습이니까 항상 그런 거죠. 항상 녹색입니다. 에버그린, 상록수가 되는 것이죠. 신종 수법을 공유하는 것은 신종 수법을 보라색이 됩니다. 이 보라색은 퍼플을 번역한 것인데 가끔 자주색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검은색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죠.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검은색 삼복을 입습니다. 자, 폭탄 테러범에 대한 보안 경고는 오렌지색인데 오렌지 폭탄 세일이 되겠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면은 2년 체포다 이런 기준입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경제범은 5억 이상의 경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체포 5이니까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출국 금지와 정지 사유가 있는데요. 금지는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죠. 외국인은 당연히 외국으로 나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못하고 정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유는 동일합니다. 수도 형사가 집세를 미납할 정도면 일상육을 금지시킵니다. 일상적으로 육고기를 못 먹겠죠. 자, 수사, 도주나 기소중지 혹은 수사중지, 형사재판, 징역 금고 등의 집행 중 세금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나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인 경우는 1, 그 다음에 3, 6개월 동안에 금지를 하는 겁니다. 출국 정지는 1, 3, 3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공제에 나오지 않아서 1, 3, 6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어에서 협정이란 말이 있는데 협정은 협의해서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 기술적 주제로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협약은 협의해서 약속을 하니까 뭔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은 입법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입법적 성격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자, 의정서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개정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서가 있고 그 문서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자 또 보충하자 할 때 의정서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국제형사사법 공조,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자,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고 아래에 그 범죄인 인도법에는 여기 말이 좀 빠졌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는 절대적 거절 사유는 없다는 것이죠. 서로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공조 못해, 못 도와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정차 양보 요구는 거절할 수 있죠. 주정차 양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주권이나 안전보장, 미푼 양속, 주안미가 되죠. 정치적 성격, 차별 우려가 있다, 양벌성이 없다, 보증이 없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해줄게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재수는 학교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입학이 잠시 연기될 뿐입니다. 한국에서 재판 수사 중인 경우에 재수는 연기 사유다, 거절 사유가 아니다.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있죠. 최소한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숫자가 1입니다. 장기 1년 이상이죠. 정치범죄라도 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원존에 대해서는 인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혹은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다, 조약이 있다든지 여러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범죄, 원존에 대해서는 정치범죄라도 인도를 해줄 수 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차인에게 제시하면 절대적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3,000원에 팔아라. 그러면 너무 차이 나죠. 그렇게 차인에게 제시하면은 절대적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차별 우려가 있다, 이유가 없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한국 국민에 외제 인삼을 주면 우리나라 인삼도 좋은데 외제 인삼을 주면은 너무 비인도적이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범죄 일부가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만 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인도해 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범죄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인도해줘야 되는 범죄 외의 다른 범죄가 현재 한국 법원에 재판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류가 아니고 지류죠. 그러면 또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니까 안 보내줄 수도 있겠죠. 인도 범죄를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했다. 그렇다면 또 안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는 것이 상당히 비인도적이다. 그러면 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용 여건의 동반 자녀 나이는 관용 여건이니까 관용이 들어가죠. 가장 많은 관용을 베풉니다. 27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 자녀로 관용 여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파에서 동반 자녀 나이는 21세 미만인데요. 21세 첨단 소파로 생각을 하면 좀 더 기억하기 편하시겠죠. 여기까지 아두스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